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업물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유 불문하고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썼던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썼을 겁니다. 그쵸? 이 그리드에 의해서 디자인을 다 잡았을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 너비를 어떻게 했어요? 픽셀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235 픽셀. 그래서 4개를 플로트 시켰겠죠. 그리고 이 간격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진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겠죠.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픽셀이라고 하는 고정 크기로 너비들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하려면요, 단위가 픽셀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런 간격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 화면에 33.3%씩 3개를 잡으면 이런 3단 디자인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줄이고 늘림에 따라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리사이징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잡을 때 픽셀로 잡는 것이 아니고 퍼센트로 잡아야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작업해야 되는 이런 작업물들은 모두 다 픽셀이 아닌 퍼센트로 레이아웃을 잡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길고 조금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그리드 CSS를 썼을 때 작업할 수 있는 컬럼의 종류들은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수업 때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쭉 배웠었죠. 4단 디자인이 필요할 때 이렇게 컬럼을 4개씩 3개씩 배치를 하고, 3단 디자인이 필요할 땐 컬럼을 뭐 3개씩 4개씩 소비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퍼센트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2단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 간격은 아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2단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씩 잡으면 전체의 크기의 절반으로 2개가 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늘 이렇게 50%의 2단 디자인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단 디자인을 쓸 일도 있고요, 3단 디자인을 쓸 일도 있고요, 4단 디자인도 쓸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단 디자인도 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만들 때마다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쓸만한 것들을 미리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단 디자인이 필요할 때는 가령 클래스 콜은 컬럼의 약자입니다. 콜 뭐 하이픈 6 이라고 해서 위스 값을 50%로 잡아놓고 플로트를 미리 선언을 해놓는 거죠. 그럼 2단 디자인 필요할 때 div 2개를 만들어 놓고 콜 66을 쓰면 가로 정렬이 되면서 50%짜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디자인에서 사용했던 이 그리드를 미리 다 클래스로 만들어 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챕터의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드 CSS를 만드는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2단 디자인을 쓸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2단 디자인을 만드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2단 디자인이 되려면요, 콜 하이픈 그냥 언더바로 쓸게요. 콜 언더바 6. 이 뒤에 있는 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컬럼을
6개씩 소비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은 우리가 12단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썼을 때 위스 값이 몇 %가 되면 될까요? 50%가 되면 6, 2, 12, 12개가 되니까 100%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클래스명은 콜 언더바 6이라고 하는 걸 2번 썼을 때 우선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에게 위스 값을 50%로 선언하면 얘는 어떤 상황에서든 5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가로 정렬이 미리 되어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로트가 레프트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 언더바 6이라고 하는 걸 2번 썼을 때 이렇게 2단 디자인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다가 이렇게 2단 디자인이 필요할 때는 콜 언더바 6을 엘리먼트 2개에다 쓰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이 뿅 하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번 이 작업물을 쓸 때마다 코드를 쓰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 A라고 하는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코드를 쓰는 거예요. 이 코드는 재활용할 수 없이 무조건 A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만 쓸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에이전시에 들어가게 되면 B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거고요, C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거고요, D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단 디자인을 쓸 일과 3단 디자인 쓸 일, 4단 디자인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반복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2단 디자인 필요할 때 또 만들고, B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필요하면 또 만들고, C, D, 그리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인 코드를 우리는 무의미하게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의미한 코드들을 최대한 자동화를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가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하지 않겠느냐. 가령 10시간의 작업 시간이 들어가는데, 노동의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느 정도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약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좀 말씀드리면 뭐 한 절반, 5시간만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좀 퇴근도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코드는요, 범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쓰는 코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자동화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하는 2단, 3단, 4단 같은 골격들을 미리 CSS로 짜놓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골격을 지금 설명하자면 콜 6이라고 하는 것을 2번 썼을 때 2단 디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얘를 중앙 정렬을 시키고 싶은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부모 엘리먼트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div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모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고, 부모의 이름은 제가 지금 그 CSS 네이밍 가이드를 짜고 있는데 이걸 짜면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릴게요. 근데 부모의 이름은 컨테이너 또는 랩 또는 이너 정도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자, 우선 저는 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그럼 뭔가를 감싼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랩에게요,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블랙을 줘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에 박스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플로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UL이고 LI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게 어떤 구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해제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프터 해제를. 근데 여러분들이 애프터 해제를 하다 보면
앞에 클래스명만 달라지지 애프터에서 쓰는 녀석들이 매번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역시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면요. 자, 클리어 픽스 해서 애프터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하나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애프터 해제가 필요할 때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이렇게 넣어주면요. 지금 이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클래스명은 애프터 해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클래스명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또 div 클래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ul li 그리고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플로트로 정렬시켰을 때 해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내비 애프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걸 한 칸 띄어서 넣어주면 지금 여기서 또 해제를 해주겠죠.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클래스명은요 하나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 동영상 돌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클래스명은요 띄어쓰기를 통해서 하나 이상 넣을 수 있어요. A, B, C, D. 그럼 클래스명이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지금 띄어쓰기를 통해서 4개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때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보더만 들어가 있고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것은 애프터 해제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클래스명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애프터 해제 역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미리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쓰면 굉장히 비약적으로 코드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 해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요.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건 관례적으로 쓰는 클래스 네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수업을 할 때 이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아, 애프터 해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제를 하면 이렇게 2단 디자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중앙에다가 위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드의 너비를 봤더니 120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1200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랩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width 값을 1200px로 잡으면 12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50%는 직계부모의 크기로 50%니까 1200을 기준으로 50%가 출력이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선 중앙 정렬을 하고 여기서 브라우저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스크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면 width 1200이라고 하는 건 고정 크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응하게 만들려면 width 값이 아니고 뭘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맥스 width를 넣어주게 되면 최대의 크기가 1200일 때 멈추는 개념이고 그 이하가 되면 퍼센트처럼 직계부모의 크기를 따라가는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리드를 만드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